작품을 보시면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크기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실제 크기로 그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시의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작품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등장인물 수를 줄여서 완성한 작품인데요. 전시회가 열리지 않아서 출품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네가 생활공간 곰팡이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조각난 형태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너무 많이 훼손된 부분은 잘라내고 그리고 그 위에 덧칠을 하여서 작품을 완성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두 점을 만나보실 수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한 부분은 유실을 내어서 지금 만나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등장인물 또한 모네의 주변 인물들인데요. 화실에서 만난 친구인 바지와 쿠누베,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는 이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당시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던 카미유라는 여인입니다. 이 카미유는요, 미래의 모네의 아내이자 그리고 영원한 뮤즈가 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모네가 만해에 대한 존경심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정월석 영향이고요. 여기서 등장하시면은요, 이파리나 꽃잎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그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조화롭고 형태가 선명하게 구현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모네는 평색조와 빛을 연구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모네가 표현한 빛의 표현, 잘 드러나는 최초의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향해 보신 향은요, 햇볕 속에 잘 감춘 커스터블과 윌리엄 카너라는 소장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가는 다행히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풍경화를 그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871년 프랑스의 패배로 전쟁은 1년 만에 끝이 나게 되고요. 1872년에 모네는 아르장테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옆쪽으로 보이시는 그림이요, 모네가 아르장테유에 있었을 당시의 모습을 보고 작품으로 남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은 같은 구도입니다. 하나는 흐린 날의 라일락을, 하나는 맑은 날의 라일락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모네가 연작식으로 여러 개 그린 것을 연작이라 하는데요. 이 모네의 연작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의 작품 보시고요. 또 다음 작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인상 세도 작품입니다. 인물과 역사와 고전화 같은 작품들을 선호했고 그런 분위기의 예술가들은 눈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모네와 동료 화가들이 이런 살롱장관을 분리된 예술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고 최초의 사업적인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 전시회 출품한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살롱장관을 굉장히 대비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미평가가 모네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완성된 그림이 이것보다 낫다. 벽에 있는 벽지가 이것보다 완성도가 높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 인상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상이라는 단어는요, 처음에는 뒷보는 말로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술가 협동조합에서 세 번째 전시회를 개최할 때 전시회의 제목으로 인상주의를 채택합니다. 이 인상주의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다 라고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인상주의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옆쪽 당시에는 화실에서 만난 친구들인 르누아르, 마네, 시슬레어 같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작업을 했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작업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색깔들의 작품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센강의 봄이라는 작품을 보고 만든 향이 있습니다. 이번 에서 다시 파리로 이동을 해 있습니다. 파리에 정착을 해 있는데요. 정착해 있지만은 풍경화를 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외의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이용한 이되었고, 그래서 기차역 인근에 집을 얻어서 기차역의 풍경을 여러 점 그려냈을 정도로 기차역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요, 들어오는 기차 위로 뿜어져 나오는 푸른색 증기와 그리고 빛의 표현이 굉장히 몽환적으로 연출된 작품을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나자르 기차역 향은요, 들어오는 빛의 표현을 통해서 도시의 향을 구현하셨다고 합니다. 향 시작해 보시고요. 다음 작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모네도 이전에 건축 더미를 주제로 작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장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캔버스를 여러 개를 준비해서 캔버스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캔버스, 겨울에는 겨울 캔버스, 이렇게 캔버스를 보게 됩니다. 작품을 보시면은 시간과 빛의 흐름, 그리고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네의 정서적인 감정이 잘 담겨있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이 건축 더미 연작 시리즈가 모두 판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네는 이 작품을 계기로 점점 꿈을 쌓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작품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옆쪽에 양산을 쓴 여인으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미유의 죽음 이후로 인프라를 거의 그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886년에 모네는 다시 인물이 있는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보이시는 두 여인이라는 작품이고 1875년에 카미유와 아들인 장 모네를 그린 작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작은요. 두 번째 부인의 딸인 수잔을 모델로 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세 작품을 보면요. 나란히 놓고 보면 누가 수잔이고 누가 카미유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얼굴입니다. 첫 번째 카미유 얼굴을 보시면요. 비교적 선명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수잔의 얼굴은 굉장히 흐릿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얼굴이 흐릿하게 표현된 이유를 보고요. 카미유에 대한 그림을 관점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물을 흐리게 그림으로써 풍경에 조화롭게 동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양산을 쓴 여인향도 시향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향은 바이올렛과 화이트 로즈 그리고 화이트 머스크 향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흰색 드레스와 그리움으로 뿌옇게 덮인 보랏빛 장미를 표현한 향이라고 합니다. 시향해 보시면서 옆쪽에 지베르니 설명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1890년대에 이르러서 화가로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된 모네가요. 지베르니의 한 주택을 사서 자신만의 스튜디오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는데요. 이 정원을 만들 때 마치 자신의 작품을 그리듯이 색 조합을 고려해서 개성을 싣는 등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우키요에 일본식 미술이 우키요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일본식 타일을 자신의 정원에 설치한 모습도 작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꾼 정원을 작품으로도 남긴 모네였고요. 지금 현재 지베르니에 모네 정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베르니 가시면은 아직도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옆쪽에 수련으로 또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모네는 1900년대에 이르러서 수련 연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모네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빛을 많이 보면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백내장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된 모네를 위해서 모네를 위한 미술관을 만들어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네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모네가 수련 연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수련 작품들을 보시면은 평생 빛을 연구한 그런 모네의 면모들이 잘 드러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못위로 떠오른 수련뿐만 아니라 그림자들, 그리고 빛의 굴절로 인해서 수면 아래에 있는 모습들까지 잘 표현된 모습을 수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수련에서는요, 추상성이 가미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모네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시력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추상성이 가미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면에 큰 작품, 수련 작품 보실 수 있는데요. 모네를 위한 미술관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표면의 형태를 만나보실 수 있지만요. 사실은 여기는 원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굉장히 크기도 크고요. 모네가 이 연못을 실제 크기로 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품을 감상하시게 되면요, 내가 마치 연못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혹시 파리에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